모양이 좀 거시기할 것 같아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캐대언 느낌이던데 저는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한쪽에서는 상복 입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사자보이 쓴 거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 K-팝 데몬 헌터스가 떴다? 김재섭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사자보이즈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사자보이즈를 자청하고 나선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한복 대 상복으로 극명하게 갈린 이번 정기국회.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혹시 정경부인 스타일이네. 양반은 뒤집치고 다니는 거야. 왜 아무도 없느냐? 민주당은 명절날의 잔치 분위기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근조 리본의 상복 차림으로 맞섰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죽었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건데요. 시작부터 드레스 코드 기싸움이 벌어진 본회의장의 모습. 21대 두 번째 정기국회, 향후 100일간의 예고편인 듯합니다. 예, 모든 의원이 한복을 입고 섰으면 참 멋있었겠다 싶기도 한데 아무튼 보신 것처럼 한복과 상복으로 명확히 갈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복을 입고 맞대응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오늘 개회식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민주당 의원들만 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한복을 입었죠. 이는 국회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권유였기 때문에 결국 그 국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장으로서 이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좀 잔치 같은 이런 분위기로 해보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음으로써 자당은 장례식이다 뭐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민주주의 장례식인지 한국 정통 보수 정당의 장례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위헌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국의 정통 보수 정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으로 치닫고 있고 반체제적인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복 입고 스스로 장례식을 지내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예. 윤석열 내란 앞에서 과연 누군가를 조롱하고 저렇게 비난할 수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넣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여야 할 것 없이 저 모습이 지금 2025년 우리 여의도 정치판의 아주 적나라한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저 백혜련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최초 제안자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복을 입어야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글쎄요, 뭐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을 자축하는 그런 그 판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지금 개원식에서 한복을 입어야 되는지 아마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야 꽉 막힌 여야 대화 그리고 이른바 사람에게 약수를 하는 것이 바로 정청래 당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이른바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언제 과연 악수를 하느냐가 대한민국 그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만큼 지금 이 정치가 정상화될 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복을 입자 하는 거 저는 뭐 기꺼이 동의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뭐 상복은 또 마찬가지로 상복이 그럼 잘 되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거는 뭐 양비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이른바 저런 상괴가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그런 그 뉴노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 우리 국회에서도 시작된 거 아닌가 하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예. 서영주 의원님. 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왜 저렇게 입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화 타협이 죽었다는 의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화 타협이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저는 본인들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대화와 타협을 나눌 수 있는 공당의 모습을 가졌는지 저는 상복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상 국민의힘을 장례를 치르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정통보수의 국민의힘의 간판을 내어주고 윤어게인의 숙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보내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복을 입었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이 이재명 정부와 지금 집권야당의 민주당이 없다? 어불성설이죠. 사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데 대화 타협이 없습니까? 거기에 머뭇거리는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죠.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내란의 옹호, 그다음에 내란 세력과의 어떤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부분을 국민한테 사죄하고 사과한다면 손을 잡겠다 했는데 그마저도 거부하고 뿌리쳤습니다. 국민들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세력이 누구인지 본인들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당내에서도 앞서 김재섭 의원 라디오 방송 출연에서도 국민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이 나왔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장례 치르는 거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고요. 당내에서도 이런 상황이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 상복을 입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되겠다고 해서 지은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조금 국민들이 하나를 좀 어떻게 보면 관심 있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특별 재판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특검이지만 특별 재판부는 뭐냐면요. 수사도 본인들이 하고 기소도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재판 그 결과까지도 본인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엄연히 상권 분립이 있는데 이 상권 분립을 본인들이 그걸 부셔버리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이 특별 재판부를 감히 입에 올린다는 거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른바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도부가 일정 부분 선을 놓고 있지만 자제를 시키려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법사위에 상정을 하고 본회의도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본인들의 입맛대로 어떤 영장,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의 사법부에 대해서 무시하고 본인들의 입맛을 맞는 특별한 재판부를 만든다고 이런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과연 온전하게 살아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상복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기영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소영주 의원님. 네.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죠. 네, 일단은 예.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사법부 자체가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진행되느냐는 부분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주기현 판사의 여러 가지 구속 취소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 자체가 사실상 너무 그쪽 편에 서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 자체로 자정 노력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이 있다면 정당이든 검찰이든 재판부든 사실 외부적인 수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전한길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윤핵관의 어떤 메시지를 옮기는 그런 지도부가 존치하지 않게끔 국민의힘이 변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위원정당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이건 외과적인 수술이잖아요. 그 지경까지는 안 가야 되는 것은 스스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 오늘 전현희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사실 주기현 판사 등 내란 어떤 재판 등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부에서 정리가 된다면 내란 재판부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예. 사실상 내란 재판부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도 맞고 아직 사법부의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마 지금 현재의 상황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가 본인들의 기준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볼 때 원하는 사람 관련해 가지고 영장이 잘 발부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법부가 입법 권력이 비대해진다고 해서 사법의 영역까지 침범했을 때 그 기준점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국민이 과연 진짜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상권 분립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고 입법 권한이 사법부에 대해서 흔들린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성준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권 분립 얘기를 잘 하셨어요. 상권 분립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가 12월 3일 기억할 겁니다. 잘못했으면 정말 그날 대한 국민들이 국회에 진입한 군대 그리고 체포당할 국회의원들 이걸 국민들이 지켜내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상권 분립은 그 12월 3일 이후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말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차원. 이거는 민주당이 규정하기보다는 이 국민들의 참담했던 그 시간을 재판부나 상권 분립을 주장하는 그 기관들이 바로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기준을 세우겠느냐. 오직 12월 3일 날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지켰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준영 의원님. 내란 특별재판부의 기준이 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국민들의 시각이고 역사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넘어서서 내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친일 부역자 청산 특별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18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5.18 특별법도 전두환 노태우가 저질렀던 12.12 5.17 쿠데타에 의해서 5.18 광주에서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특별한 사건에는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이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국가의 공직사회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헤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사의 범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도 더 늘릴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저는 이 특별재판부까지도 연결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특별재판부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법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 이것이 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상권 분립에 대해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고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상권 분립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감나라 배나라 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130조에 보시면은 대다수의 내용이 국회에 관한 정부, 사법에 대한 개입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보면 좀 해도 될까요? 정말 짧게 해주십시오. 네. 네. 내란 특별재판부 이미 7년 전에 그 사법 파동으로 있을 때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은 이 법원 판사들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자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진척이 전혀 되지도 않고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특별재판부 그러려면요 특별재판부를 왜 만듭니까? 그냥 특별검사가 특검 아닙니까? 특별한 권한을 주어서 특별검사에게 아예 재판까지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도를 해서 그 당시에 안 된 게 눈에 보도 뻔한데 다시 칼을 든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공세 외에는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와 윤석열은 완전 다른 게요. 박근혜는 경제사범입니다. 그죠? 윤석열은 쿠데타 세력입니다. 내란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에서는 저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 재판부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의 대법원 체계에 주의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12.3 계엄령 이후에 펼쳐진 모든 사안들이 좀 정말로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점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야에서도 아마 당연히 이 부분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한 것처럼 조금 이견이 있겠지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위헌적인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의 내용 말고도 정기국회 오늘 개원했는데 여야 대표가요. 오늘 아침에 각 당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이 이슈 3대 특검 연장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죄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또한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된 3대 특검의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예, 오늘 개회한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3대 특검 연장. 김기용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내란 특검이지만 사실상 외환 유치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얽어매려고 했죠. 그런데 사실상 본인들이 볼 때도 이 혐의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이적죄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기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이거를 뭐 숙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트럼프가 오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오해인 줄 알더라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긴그리치 하원 전 의장이 이 부분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트럼프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서 미친 잭 스미스란 얘기를 했겠습니까? 병든 스미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다 보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 기준에 맞는 상황인지, 그리고 전 정부를 사실상 죽이기 위한 어떤 정적 죽이기의 일환으로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어떤 국내적인 어떤 우려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그렇다면 특검이란 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 특검이란 것들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통해 추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편향적인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물도 사실상 그거를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한히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걸 막아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패널 반론 들어보고 일단 잭 스미스는 그 자신을 수사했던 트럼프 대통령 수사했던 그걸 말하는 거고요. 네, 뭐 그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 단어 하나 뽑아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하러 올 것처럼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데요. 저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인데 그런 말을 쓸 줄 몰랐습니다. 맥락을 모르나요? 모든 맥락은 오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어서 특검 연장 안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개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무수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관련자, 군 관련자만 해도 수백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다 불러서 조사하려면요. 사실 1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죄 지은 게 많다. 근데 거기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 정도인데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보세요. 지금 김건희 특검의 16개의 적시한 제목에도 플러스 알파로 드러난 인지사건의 수사가 우리가 보더라도 차고 넘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 죽겠습니까? 반크리프 목걸이 3종 세트에 금고까지 나왔습니다. 로봇계 사업자한테 콘스탄틴 시계를 받아서 챙기질 않나? 샤넬백에 샤넬 신발에.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이게 그냥 뇌물성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주고 청탁을 받아주고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건 사실 수사 자체가 150일, 160일 갖고는 불가능하다. 이거 털고 가야지. 수사과정 끝났으니까 죄 덮자고요? 그게 법치입니까? 그냥 상식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선거 영향을 미칠 생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미 윤 어게인이 된 국민의힘 지방선거 특검 가지고 흔들 생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실 털 거는 다 털고 가야 되는 거. 저는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들이 본인 자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동연 의원님, 11일에 본회의가 예정인데 그때 아마 상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요. 예. 네, 의석수를 보나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하고 왜 저들이 지금 이 2차례나 연장이 가능하게 된 현행 제도도 모자라서 30일을 추가로 연장을 해야 될까? 그럼 현재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현재 90일 있는데 30일 플러스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18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을 지나서 내년 6월 3일이 선거가 없는 해가 아닙니다. 6월 3일이 바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아마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여론을 미칠 것이다라고 아마 답변을 할 겁니다. 바로 전현희 최고위원이 어제 그랬습니까? 진정한 내란 척결의 완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압승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스스로 자백을 하는군요. 모든 것이 지금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 특검, 이 30일 연장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장을 합니까? 아예 이번 개정을 통해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지. 차라리 그렇게 넉넉히 시간을 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국민들 무서운지를 이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지금 그냥 선거 치러도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을까요? 뭘 특검법을 가지고 이용하겠어요. 지금에도 압승하는데 저는 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불법 계엄 저지르고 불법적으로 군대 동원했잖아요. 김건희가 뇌물 받았잖아요. 두 사람이 대통령이고 영분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공직자가 거기에 협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검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 못 파헤쳤잖아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사라는 것이 죄가 있으면 계속해서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상식입니다. 네. 예, 오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사퇴하는데 그 이슈만 해도 아직 밝힐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언을 잠깐 드리면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 특검 부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 무슨 선거를 고려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전환하려면 특검 연장보다는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옹호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걸 발본색원해야 된다 주장하시면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표를 더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조언을 한 말씀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아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 방송 3사가 출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0% 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떳떳하시면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여론조사하고 헌법 법률적 정찰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초반부터 저희가 하나 이슈마다 굉장히 양쪽 패널께서 치열하게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특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그것까지 건들면서 토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단부터 저희가 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면 이건 건전한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첫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도부의 입장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 지도부의 합의된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모든 패널께 여쭙고 이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연일 저런 이른바 극우 발언, 위헌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피할용일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자기 피할용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본인이 이 최고위원으로 2등으로 당선된 것도 전환기 씨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와 전환기 씨와 똑같은 윤호견을 주장해서 당선이 됐으니까요. 더 강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입지를 단단히 하겠다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저 발언이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이미 법률적으로 판단이 돼서 파면이 됐고 대한민국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사실 법적
재판대에 올려놓고 사실 법적 책임을 물고 있는데 그 근원부터 무시해버리면 12월 3일이고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거의 10개월이 다 돼가는 마당에 그걸 다시 되돌려서 또 이슈화시키겠다. 이거는 사실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저는 좀 맞득지 않은 것들이 지도부가 김민수 최고의 반헌법적인 이런 주장을 즐기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대화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들은 본인들 처지를 돌아보고 나서 대화 타협을 운운해라. 이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개인 의견을 치부하지 말고 제재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당대표가 밝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네. 그런데 아까 수석 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이게 지도부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약간 다시 주워 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사전 협의를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거들어 주십시오. 이런 게 최고위원 하기 전에는 또 티타임을 10분, 20분이 갔거든요. 그 옆방에서.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 말지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배경, 자기를 지지했던 분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 이제 전하는 건데 이것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최고위원에 그 등극을 하면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런 얘기를 쏟아낼 것이다라는 것은 당 안팎에서 예의지연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지 않는 상황도 지금 현재 냉철하게 이걸 봐야 됩니다. 이른바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너온 뗏목을 다 부숴버리고 밥 먹을 그 솥가마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면은 그 새로운 땅의 기후라든가 어떤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생존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라든가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없는 중도층 그리고 중원 세력들을 지금 끌어안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지도부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런 목소리는 최고위원회에서 금방 사그라들지는 않겠지만 더 많은 국민들 또 중도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그대로 실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켜봐 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여서 석방하십시오라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말했습니다. 이거는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김민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으로서 본인의 어떤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장동혁 대표도 끊임없이 민주당이 던져온 그 내란과 극우 프레임과 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일부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자꾸 탄핵에 대한 찬반의 어떤 구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내용이 이재명 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다른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곧바로 등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김문수 최고위원의 워딩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 지금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는 거는 사실 아직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은 거 아닌데 사실 지금 우리 패널 분들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환원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은 계엄은 곧 내란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하더라도 당신들이 떳떳하겠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냐. 지금의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견제 받아야 될 정부가 어디입니까? 이재명 정부입니다. 왜냐?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내란과 극우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금의 최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프레임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 의원님, 표정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요. 사과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재명 정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왜 사과를 안 해요?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불법 계엄인데 탄핵 사유가 아니다. 대통령은 불법 저질러 가지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탄핵을 옹호한다.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의 최고위원이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제도권 정당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는 국회 공직으로서의 정당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을 옹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국회의원 그만두고 당적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아스팔트에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정해야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든 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런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악수하고 저런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섞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는데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